네, 지금부터는 그 1- 알고리즘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문제를 푸는 과정, 보통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구현하는 이런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일단 내가 아무리 다른 능력이 뛰어나도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건 알고리즘 설계하는 능력이 뛰어나건 어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많이 겪게 될 건데, 특히 회사에서 이렇게 무슨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엔지니어가 있고요, 이제 개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어떤 질문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서로 간에 뭔가 내용을 이해하는 갭이 굉장히 큽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제가 좀 자료를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 요거 사실 제가 테스팅 수업에 사용하는 자료이긴 한데,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림이 있는 자료라서, 잠깐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실제 업무나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교에서 퀴즈를 본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어떤 고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걸 필요로 합니다. 뭐냐면, 나무에 이렇게 두 줄로 걸면서 세 칸짜리에 이런 뭐 선반 같은 걸 난 원해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고객이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객이 조금 IT 쪽에 굉장히 뭐 지식이 많거나 이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아주 뭐 그렇지 않고 뭐 예술가적인 뭐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 어쨌건 자기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있는 뭐 예를 들면 분석을 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털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경험이 부족했거나 이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좀 떨어졌다, 이 사람의 이해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줄에는 하고 이렇게 나무 중간에 이렇게 선반이 걸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버리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순간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냐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충분히 이론을 이해를 하고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회사 가서 미팅하고 와서, 아니면 뭐 어쨌건 뭐 여러 가지 미팅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 프로젝트 리더가 인터뷰한 이 사람이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아랫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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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뭐 그리고 뭐 이런 모양이어야 돼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면 이 둘 사이에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엉뚱한 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설계 정도 할 정도면 이제 연차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비스무리하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모양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초급 프로그래머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영 능력이 안 되거든요.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뭐해요?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못 쓸 정도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서 여기다 보여주면 아닌데,
아닌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 이해도가 어떠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아까 전에 뭐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다 묶고 아니, 적어도 만약 이런 설계가 나왔다면 묶고 어떻게 하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만들어주면 이런 실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훅 던지죠. 야, 이거 만들어와 이러고 던져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 와야 되고요.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만큼 똑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 사이에도 갭이 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이 사람하고 중간에 말을 전달해주는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인의 마인드하고 IT의 개발자의 중간에서 이들 사이를 소통시켜주는 거죠. 이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들의 갭을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막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데 이제 뭐 이거 팔아먹어야 되는 사람은 뭐 여기에다 뭘 얹겠다고 막 이렇게 만들 거고, 문서화를 이 사람들이 진행하면서 이제 문서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 문서는 없으니까 문서상에는 지금 제품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엉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난 분명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제품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객한테는 이렇게 만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어쨌건 뭐 노력을 많이, 난 이만큼 드린 노력을 했으니까 뭐 돈 주세요 이러고 막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뭐 유지보수나 이런 거, 적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그림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들 사이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사이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거고요. 일단은 이해가 잘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요건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요 그림 평생 살아가면서 잘 생각하면서 이런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이런 제품을 설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좀 기술이 올라가서 설계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얘기한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자나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셔야죠. 그리고 프로그램 리더가 된다면 반드시 딱 자기 기술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껴 맞춘 걸 합니다. 이게 흔들릴까요? 만약 이게 그네였다면 얘는 흔들리겠지만 얘는 이 나무 기둥에 걸려서 작동도 안 하는 그런 애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경험이, 이 사람도 이런 식의 경험이 있거나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여기다가 이걸 한다는 상상은 안 했겠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죠? IT 하는 사람들 보고 막 저쪽 인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게 이런 소양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적 소양도 여러분이 좀 키우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건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좀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일단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자체가 별로 없으면 아까 전처럼 그네가 나무에 이제 부딪히는 그네를 이제 설계하겠죠. 근데 어쨌건 그런 설계를 잘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냐라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얘가 잘 내가 이해할 만큼이 되냐? 얘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하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명확성이 증명이 돼서 쓸만한 그런 레시피가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레시피가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뭐 분석은 시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도에 대해서도 이제 막 여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구현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뺑뺑뺑뺑뺑 돌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코딩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한 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이해 과정이라고 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정렬된 정수들의 목록에서 주어진 값을 찾는다. 중요한 거는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렬돼 있죠. 그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정수들 목록에서가 아니라 정렬된 정수들 목록에서 주어진 값을 찾는 거예요. 값 찾기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 주어졌는데 74라는 걸 찾고 싶어요. 74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정렬된 정수들 목록에서 주어진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저런 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일단 이 질문을 낸 사람한테 일단 간단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정수들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서 얘가 오름차순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어오면 난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되어 있는 순서구나 라고 이해하겠죠. 만약에 이게 내림차순이었다 그러면 순서가 역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수를 찾아 나가는 방법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출력 결과로 나는 찾았다와 없다 요 두 가지로 아니면 모르겠다까지 있어야 되는지 요 두 가지면 되느냐, 찾거나 못 찾거나 보통 두 가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면 되냐라고 물었더니 맞다라고 하면 난 결과물로 뭐 true 아니면 false로 이제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록에 있는 정수들의 개수는 정해져 있느냐, 이건 n개에 대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뭐 무한대의 숫자에 대해서 하는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형태를 이용할 거냐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목록이 크기가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크기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얘가 이게 크기가 유동이 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정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배열로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물론 뭐 질문이 더 있겠지만 정수들의 값은 서로 다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수들의 값이 같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경우라면 뭐 먼저 찾은 걸 할 거냐, 뭐 아니면 뭐 나중에 찾은 걸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부분들, 정수들의 값들이 서로 다르냐, 같으냐, 같은 경우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어쨌건 나는 이거를 n번 거쳐가다 보면 어쨌건 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야 라고 해서 간단한 예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전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할 건데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태어나서 어디서 뭔가를 배웠는데 무조건
애들은 처음부터 확인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만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태어나서 내가 알고 있는 재료가 순차 탐색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자, x를 배열의 첫 번째 요소로부터 순서대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75라고 해서 내가 찾을 수를 맨 첫 번째에 있는 28이랑 비교합니다. 그리고 40이랑 비교하고 56이랑 비교하고 63이랑 비교하고 74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이 되어서야 겨우 어떻게 해요? 74가 있다 없다를 찾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73이었고 이게 87이면 여기까지 가서 74랑 얘가 같냐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나마 좀 괜찮은 애는 여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74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더 이상 뒤로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못 찾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무시하고 무조건 끝까지 가서 없으면 없다 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전제 조건은 얘가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정렬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썼을 때 그나마 좋은 애는 이거 이후부터는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처리하면 그나마 좋은 알고리즘이고요. 끝까지 가서 정말 끝까지 다 뒤졌는데 없다. 그래서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건 조금 나쁜 알고리즘 되겠죠. 자, 어쨌건 얘가 이렇게 지금 막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처리를 하는데 나는 순차 탐색 말고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약 알고 있었다.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 바이너리 서치라는 걸 알고 있다라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x를 배열 중간 요소랑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이랑 비교해서 아주 재수 좋게 한 번에 걔의 그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있으면 찾았다 그러고 끝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하고 중간 요소를 봤는데 찾으려고 하는 값이 크면 어쨌건 값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값을 물어봤는데 찾았거나 만약에 이 x의 값이 이 요소보다 크면 이쪽을 뒤지면 되는 겁니다. 작으면 이쪽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n개를 다 뒤지지 않고요. 이제 반씩 줄여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 반을 찾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 요소보다 작으면 왼쪽 반을 같은 방법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나는 여기 중간 요소, 내가 찾고 싶은 값은 74였는데 중간 요소랑 비교했더니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일단 이쪽을 뒤지는 겁니다. 이쪽을 뒤지는데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만큼을 봤을 때 얘의 중간은 얼마? 요거죠, 요거. 다시 중간 요소를 87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4랑 비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74가 작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만 비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간 요소하고 중간 요소,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이 왼쪽 요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하고 내가 찾고 싶은 걸 비교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같아요. 그럼 어때요? 우린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면 얘는 아까는 하나, 둘, 셋, 넷, 다, 7번, 최악의 경우 7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한 번, 2번, 3번이면 이거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찾거나 2번에 찾거나 아니 3번에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찾거나 못 찾거나 그냥 3번이면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애는 n번 뒤져봐야, 그죠? n번. 재수 좋으면 첫 번째, 재수 나쁘면 마지막. 결국에 2분의 n번을 뒤져봐야 얘는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요? 이렇게 중간을 탐색하는 게 좋죠.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렬이 됐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렬이 된 경우는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저 사용한 저 바이너리 서치가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내가 이러한 이진 탐색이나 순차 탐색이라는 방법을 아느냐,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냐를 알아서 뭘 알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거는 좋은 방법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저거를 뭐 한 방에 다 생각을 해내도 좋아요. 그럼 더 좋지.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못 해보고 상상도 못 해본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런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이진 탐색이라는 건 이런 기법으로 하는 거고 순차 탐색이라는 건 이런 기법으로 하는 거구나. 만약 이게 훌 섞여 있다, 뒤죽박죽이었다, 그러면 순차가 편할까, 이진이 편할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민해 보면 되겠죠. 뭐 그럴 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난 뭘 택해야 되지? 라고 해서 두 가지 재료를 알면 중에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몰라, 무조건 맨 앞에서부터 검색하는 거밖에 몰라. 그럼 여러분 뭐 평생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리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익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정확성 증명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정확성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효한 입력에 대해서 유한한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경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보통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이 시간 안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알고리즘 정확성이라는 건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통 뭘 하냐면 알고리즘이 틀리다는 건 증명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 된다는 걸 보이는 건 너무 어려운데, 안 된다는 거는 하나만 안 되면 되거든요. 안 된다는 걸 보여서 뭐 정확하지 않다라는 건 이제 쉽게 보이는 거고요. 정확하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막 예외도 발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다 증명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다른 책에서는 요거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는데, 우리가 아마 2장에서 요 부분은 다룰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시간 효율성,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우리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시간 효율성. 두 번째는 공간 효율성. 공간 효율성은 컴퓨터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뭐 이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알고리즘들 뭐 특정한 거 말고요.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뭐 이런 거 있죠.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배열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막 들어가 있었어요, 값이. 근데 이걸 뒤집고 싶어요. 리버스 하고 싶습니다. 얘가 1, 2, 3, 4, 5, 6 이렇게 값이 있을 때 이거를 리버스 하고 싶어요. 이 A라고 하는 배열이 있었는데 요거를 뒤집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자체를 가지고 뒤집을 수도 있죠. 자체를 가지고도 뭐 어떻게 해서 막 뒤집으면 되는데, 이렇게 변수 하나 놓고 이렇게 뭐 뒤집는 일을 하거나 이래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아예 공간을 하나 더 만들고요. 얘를 인덱스를 맨 끝으로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꺼내서 여기 첫 번째에 넣죠. 그래서 이렇게 6, 5 이렇게 거꾸로 인덱스가 내려오게 하고, 여기는 거꾸로 인덱스를 늘려가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얘는 원래 B였는데 A가 B를 찍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없어지는 게 되고, 이렇게 리버스된 애를 얘가 관리하는 이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래요? 그렇게 해서 이 리버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메모리를 사실은 저 개수만큼 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간 효율성이 보통 떨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열이 작으면 저렇게 만들고 쓰면 되지만, 배열이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드의 효율성입니다. 코드의 효율성은 코드가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가를 나타냅니다. 코드가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 되게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끔 보지만 람다 표현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되게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풀어 써주면 좋은데 이게 막 그 안에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넣어서 쓰고 그러면 막 약간 표현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거 처리할 때도 어너미너스 뭐 이런 것들 뭐 처리하고 나면 뭐 사실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깔끔하게 얘네들을 분리해서 처리해주면 아무래도 코드가 보기가 좋으니까 코드의 효율성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좀 짧게 쓰는 게 좋으니까 그런 코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어려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배웠다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코드를 좀 어렵게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독성이라는 게 이제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 효율성은 뭔가 숫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시간이나 공간 효율성은 이제 숫자로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어떻다는 되는데 이 코드 효율성은 그건 좀 어려운 거고요. 이제 뭐 경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구현이라고 해서 그 두 번째 파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자, 여기는 대부분 알고리즘은 궁극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결국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현돼야 되는데, 이걸 얼만큼 잘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쉬울 수도 있고요. 너무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래머들이 좀 고생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단순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은 정확하다고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이제 여러 알고리즘을 쓸 건데, 알고리즘의 내용물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는 내용들 있죠. 입력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뭐 이래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유효성이나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쓰는 알고리즘에서 입력은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쓸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입력이 유효한지에 대한 확인을 안 할 거고요.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의 유효성을 검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뭐 값의 범위가 뭐 얼마 값을 넘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적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알고리즘 할 때는 뭐 정수를 입력 받는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는 이 정수의 입력 범위가 0에서 뭐 100 사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범위 체크를 해야 되죠. 100을 넘어가면 유효성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값에 대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경계값 체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알고리즘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 몇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 나갈 때 이 알고리즘이 정확한지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지를 보고 이게 뭐 다 통과됐다 그러면 알고리즘 이제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하기 전에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해하고 나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순차 탐색이라는 방법을 쓸 건지 아니면 이진 탐색이라는 방법을 쓸 건지. 근데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정렬된 정수라는 게 나왔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뭘 해야 돼? 이거는 바이너리 탐색이 더 낫겠구나, 더 효율적이겠구나 판단한 다음에 바이너리 탐색을 적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바이너리 탐색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전체에서 어떻게 반을 선택할 수 있는지, 반에서 어떻게 오른쪽 왼쪽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능력은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할 거고, 이제 정확성 증명이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꼭 따져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